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북 등 중부 내륙 8개 시도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중북 내륙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에 이어 어제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있는데요. 충청북도는 연내 법 제정 뒤 내년 총선 이후의 내용을 보완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법안 발의 11개월 만에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 문턱을 넘은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안이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전날 소위에서 수정 의결된 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달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법사위와 본회의. 김영한 지사는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만나 8개 시도지사에 공동 결의문을 전달하며 중부특별법안에 조속한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이게 지금 법사위가 너무 밀려서 그 걱정이 있죠. 본회의까지 가야 됩니다. 법사위는 아마 좀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네. 21대 국회 때 처리해야 안 되겠습니다. 중부특별법안은 11개 정부 부처와의 협의와 국회 행안위를 거치면서 핵심 내용이 대거 삭제됐습니다. 상수원과 수변구역 등의 규제를 푸는 특례 조항이 삭제됐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도 예외 규정을 적용해도 된다며 역시 빠졌습니다. 충청북도는 법안이 발의되고 1년 만에 제정되는 전례가 없는 초스피드 특별법인 만큼 내용은 내년 총선 이후 법을 개정해 보완할 계획입니다. 규제 완화, 특례, 그다음에 또 뭐 부담금 감면이나 여러 가지 이 중부 내륙의 발전을 재정적으로 도와주거나 절차적으로 좀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이런 조문들은 다 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숙제가 있습니다. 또 제주와 세종, 강원, 전북에 이어 다른 시도들도 지역명을 딴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충북 지원 특별법에서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으로 범위를 확대한 게 옳은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일부 이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북교육청이 다음 달 교육감 공약 사업인 아침 간편식 시식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사업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충북교육청이 다음 달 아침 간편식 시식회를 개최합니다. 다음 달 6일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9일은 청주, 12일은 충주 지역에서 열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선착순 1,000명의 희망자를 받아 10가지 메뉴를 선보입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시범 실시는 충청북도와의 예산 분담 없이 도교육청 예산만으로 전액 부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시범까지 해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럼 그 문제를 거기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범까지 예산은 전액 저희가 분담을 하겠습니다. 교원, 교직원 노조는 한 목소리로 사업 철회를 요구합니다. 외부 업체에서 완성된 음식이 학교로 배송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영양 기준도 없을 뿐더러 아침 간편식 지도로 인한 교원 업무 가중에 대한 대책도 없다는 겁니다. 또 대상 학생 선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신청하는 학생이 대폭 늘게 될 경우 예산 부담 문제도 지적됩니다. 수요자 요구 중심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굉장히 애매해서 어떤 인력 문제라든지 공간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가 지금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방만하게 확장됐을 때는 굉장히 학교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사업이다. 아침 간편식은 많은 기대 효과와 부작용이 함께 있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둬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북교육청이 내년 3월 1일 시행을 목표로 2차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시군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 지원팀을 신설하거나 명칭을 변경해 교육지원청의 학교 교육활동 보고와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본청의 경우 교육감 1호 공약인 다채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인 미래교육추진단을 신설하고 교권 회복을 위해 기존 조직을 부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 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인력 증원 없이 정원 재배치를 통해 추진됩니다.
지난주 도내 처음으로 충주의 한 가정집에서 빈대가 발견된 이후 일주일 만에 3건의 사례가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곳은 청주 2건과 진천 1건으로 진천은 가정집이 아닌 숙박시설에서 확인됐습니다. 지난 7일부터 빈대 대응 합동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는 다음 달 8일까지 공중위생업소와 복지시설, 의료기관, 대중교통시설 등 10,000곳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네, 지난달 영동군과 LH가 함께 만든 대중목욕탕이 행정 실수로 수개월째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영동군이 법제처에 자문을 구해 해결 방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목욕장 업으로는 운영이 불가하고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 등록해 영업하기로 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의 고령자 복지 공동주택. 대부분의 주민이 고령이라는 것을 감안해 영동군은 복지 차원에서 건물 1층에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중목욕탕도 건립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전체가 공동주택으로 돼 있어 목욕탕업 허가 자체가 불가능했고 1월 준공 후 10달 넘게 방치되며 주민의 원성을 샀습니다. 최악의 경우 싹 다 부수고 다른 용도로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 영동군이 법제처에 질의를 했고 결국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목욕탕업 대신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등록하면 허가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인 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이미 지어놓은 목욕탕을 만약에 다시 헐어내야 된다면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 적극 행정이고 또 국민을 위한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역의 목욕탕이 한 곳뿐이어서 시설 운영을 간절히 바랐던 주민들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반가워하고 또 영동 주민들도 좋아하고 여러모로 아주 좋은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 방식은 당초 계획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영동군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려 했지만 복지시설로 운영하면 60세 이상 주민과 입주민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 가지고 크게 부담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실비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영동군은 목욕탕을 민간에 위탁할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 안으로 운영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초 목적보다는 대상이 한정적이지만 영동군과 법제처가 머리를 맞대고 수개월째 방치됐던 목욕탕의 해법을 모색하면서 결국 활용 방안을 찾게 됐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자율주행에 이어서 무인 자율주차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음성에서 무인 자율주차 시연회가 열렸는데요. 장소 구애 없이 자율주차가 가능한 기술이 개발되면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율주행차 운전자가 휴대전화 앱으로 원하는 주차면을 선택합니다. 곧바로 차량이 운전자 없이 운행을 시작하더니 주차를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주차면에 부여된 사물주소와 자율주행, 3차원 정밀지도가 결합된 주소 기반 자율주행차 주차 기술입니다. 기존 자율주행차 주차가 GPS 기반의 실외 주차였다면 이젠 자체 센서로 실내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게 진일보한 겁니다. 외부에 있을 때는 이제 GPS와 융합 기술, 그다음에 내부에서는 이제 GPS와 센서 융합으로 추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환경에 따라서 잘 취사 선택해서 행안부로부터 올해 국비 4억 원을 지원받아 주소 기반 자율주행차 주차 시범 사업을 시행한 지자체는 충북 청주와 음성, 전남 무안 등 3곳. 특히 청주는 다지점 호출 서비스, 음성은 실내외 연계 주차 서비스를 실증해 자율주행을 위한 기술 개발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하지 않는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이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신산업에 상당히 우리 충청북도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정부는 오는 2027년 자율주행차 완전 상용화를 목표로 사물주소를 활용한 주차 서비스 모델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표준화된 주차 정보를 구축하고 유통할 경우에 민간 기업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그리고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어 관련 산업의 상용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율주행에 이어 자율주차 기술도 점차 고도화되면서 사물주소 체계와 데이터 집적화 등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도내에서 운행되는 시외버스 노선이 크게 감소하면서 이용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16개 시외버스 터미널의 운행 노선은 150개로 4년 전인 지난 2019년에 비해 35%, 81개 노선이 줄었고 월 평균 이용객도 52만 명으로 40%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운영 적자와 기사 부족이 겹친 결과로 도내 시외버스 운전기사도 4년 전의 절반 수준인 29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국내 대표 와인 산지인 영동에 공설 와인 공장이 준공됐습니다. 영동군 과일나라 테마공원 인근에 위치한 와인 공장은 총 사업비 39억 원이 투입돼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포도 착즙과 숙성, 발효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앞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갤러리 청주가 개관의 10주년을 맞아 소장품 특별전 신화 그림이 되다를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 여성 최초의 추상화가인 이성자, 채색화의 대가인 이숙자 등 한국 현대미술계 거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내년 1월 19일까지 계속됩니다. 2013년 오픈한 갤러리 청주는 현대미술을 주도해온 원로 작가와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기획전, 초대전 등을 통해 작가 발굴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청주시 복대동의 한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2.5톤 화물차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사고와 관련해 화물차 운전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의 형사 4단독 재판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화물차 운전자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후방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지만 유족이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인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